정말 사랑하는 6학년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 최현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비와 비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체 어떠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드린 대로 비와 비율 마지막 시간,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배울 거리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비행기, 상당히 빠른 속도,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새가 있어요. 새는요 비행기보다 훨씬 느리게 하늘을 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요, 짜잔, 여기는요 바로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 어느 교통수단이 더 빠를까요? 더 느릴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땅 밑을 보면요, 땅 위에는 또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통수단들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더 느리다? 이것을 숫자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배울 내용은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속력뿐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내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비와 비율,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단원을 다 배웠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원을 확인해보는 평가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속력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부터 지금 살펴볼 텐데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새. 자, 이러한 하늘을 날고 또 땅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 그리고 동물의 속력부터 한번 비교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속력은요, 빠르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얼마나 빨리 나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자, 이렇게 가족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높이면, 즉 빨리 달리면 시간은 단축이 되겠죠. 하지만 천천히 속력을 낮춰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즉 속력이라는 것은요, 거리랑도 관련이 있고요, 시간이랑도 무언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선생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1시간이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라는 문제를 만약에 냈다, 만약에 만났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1시간 갈 때는 약 평균 얼마나 갔을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400에서 5를 나누면 되겠죠. 즉 400 나누기 5를 하면요, 8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는 약 80km, 평균 80km를 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5시간 동안 얼마를 갔다, 또 3시간 동안 얼마를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왠지 기준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km를 가는데 나는 4시간이 걸렸어. 이것과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 라고 말한다면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요걸 딱 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200km를 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200 나누기 4를 해주면 50이 나오죠. 그래서 1시간에 50km를 갔구나. 이 경우에는 약 50km를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1시간에 80km를 간 이쪽이 더 빨리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간과 거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썼던 건 200km를 4시간으로 나누어서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 식 그대로 한번 녹여내보면 좋은데요. 간 거리를 나눠요. 무엇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 200km 나누기 4시간 해서 나온 것이 50이었죠. 50 이것이 바로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고 끝나면 안 되죠. 단위를 적어야 하는데요. 단위는 어떻게 적냐? 자, 보면 거리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라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를 시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를 적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시로만 나누면 분, 초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럴 경우에는요. 분으로 나누면 되고 초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단위가 바뀌겠죠. 분, 초로 바뀔 거고요. 또 킬로미터 대신 선생님 미터나 센티미터를 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들어가는 단위에 들어가는 단위가 바뀌어질 겁니다. 속력의 단위에 들어가는 거리의 단위가 바뀔 텐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짜자잔! 시속, 분속, 초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방금 배웠던 그 내용을 살짝 정리해 둔 것인데요. 짜잔! 보시면요. 시속이라는 것은요. 얼마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일까요? 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시간 동안이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1시간 동안 가는 평균 거리. 그래서 킬로미터 퍼 시로 주로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만약에 계산에 사용됐으면 미터 퍼 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속이라는 것은요. 맞아요. 분. 몇 분일까요?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1분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고요. 미터 퍼 분이라고 많이들 나타냅니다. 초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초겠죠.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맞습니다. 1초예요. 1초 동안에 가는 평균 거리.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적고요. 앞에는 미터가 또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요. 1시간 동안 평균 60km로 가는 속력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60km 퍼라고 읽고요. 시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속 60km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시자를 앞으로 가져와서 시속 60km라고 읽기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가지가 더 있다고 했었죠. 2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인구 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구 밀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구 밀도? 밀도라는 건 뭔가 모여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넓이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팔다리 그려줄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이 있고 같은 공간에 3사람이 있다. 인구 밀도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 맞아요. 이 공간을 한 사람이 쓰는 것과 이 공간을 3사람이 써야 한다. 인구 밀도가 이쪽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의미가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인구 밀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1제곱 킬로미터. 이 공간에 사는 평균 인구를요.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사람이 몇 명 사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인구 밀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명이 살고 있다. 그럼 500명 하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속력에서 배웠던 그 표시
와 비슷하게 사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킬로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의미는요. 1제곱킬로미터 공간 안에 500명이 살고 있어요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1제곱킬로미터 당이라는 말 써줍니다. 당 500명이 살고 있구나. 500명이다 라고 읽어줍니다. 다시 1제곱킬로미터 당 500명이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명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2제곱킬로미터라는 공간 안에요. 그렇다면 1제곱킬로미터 안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제곱킬로미터 안에 1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1000명 나누기 2제곱킬로미터는 500. 그래서 500명이 1제곱킬로미터 공간 안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 나누기 맞아요. 넓이, 공간의 넓이 나눠주면 되는데요. 요걸 식으로 그대로 나타낸다면 인구 밀도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구 나누기 넓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언제나 제곱킬로미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인구 밀도를 알았으니 이제는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과학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드리면요. 바로 요겁니다. 용액의 진하기. 여러분들 코코아 좋아하세요?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우유 200ml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아주 많이 넣었어요. 많이 듬뿍 넣으면 맞아요. 진한 코코아가 만들어지지만 코코아 가루를 반만 넣으면 조금은 덜 진한 코코아가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맛있는 코코아를 뒤로 하고 소금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소금과 물을 더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주었는가 하면요. 바로 물 70g에다가 소금 30g을 넣어서 소금물 100g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잘 보셔야 하는 것은요. 요겁니다. 용액의 진하기는요. 그냥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물의 양 나누기 소금? 아니면 소금의 양 나누기 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의 양 나누기 물은 비슷한데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을 배울 때 부분 나누기 전체분의 부분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부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물이 아니라 전체, 즉 소금과 물이 합쳐진 전체인 소금물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용질이라는 말을 쓰죠. 용질의 양,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이라는 것은 무엇? 용액이죠. 용액의 양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용액은 무엇? 그렇죠. 소금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용액의 진하기를 구해볼게요. 일단 소금의 양은 30, 그러니까 30 나누기 물 아니고요. 소금물인 100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하기는요, 대부분 퍼센트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3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 나누기
용에게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상온, 그러니까 섭씨 15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초당 340m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의 분속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분에는 얼마를 가는 것일까요? 340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2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에 2400m를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분속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400m 하고 분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속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00m를 킬로미터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소수점을 왼쪽으로 3칸 이동해 주면 킬로미터가 되죠. 20.4km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0.4km 하고 나서 이렇게 분이라고 적어주면 분당 속력, 즉 분당 얼마를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는요, 소리가 5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1분에 20.4km를 가니까, 자, 1분에 20.4, 그러니까 5분 동안은 이렇게 5를 곱하면 되고요. 계산해 보면 102가 나옵니다. 그래서 102km를 간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살펴보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와 나 중 어느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더 많은가를 묻고 있어요. 진하기가 20%인 소금물 300g과 진하기가 15%인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용질의 진하기는, 즉 진하기에서 진짜만 적을게요. 무엇 나누기?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소금의 양 나누기 소금물의 양이었습니다. 의 양자는 생략하고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것은 6 나누기 2예요. 그럼 6을 구하려면 2와 3을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하기와 소금물을 곱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20%를 300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00 곱하기 20%라는 것은 100분의 2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자, 약분하면 3 해서 60g의 소금이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소금물 500에다가 곱하기 얼마? 15%니까 100분의 15를 곱해주면요, 짠짠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5 곱하기 15 해서 75g의 소금이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는 소금물은 바로 나가 되겠죠. 진하기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이 문제에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서술형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러 가보는 시간입니다.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차근차근 푸는 방법, 그리고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러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공이 있어요. 이 공이 있는데 어떻게 아래로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은요, 다시 튀어 올라요. 얼만큼? 떨어진 높이의 80%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짜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을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세 번째로 튀어 올라왔을 때 공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요만큼 또 올라오겠죠.
두 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다시 요만큼 또 올라오겠죠. 자, 세 번째 티어 올라온 이 높이를 구하라 라는 것인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높이의 80%가 첫 번째 티어 오른 높이, 그리고 그 높이의 또 80%가 두 번째 티어 오른 높이, 세 번째 티어 오른 높이는 이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두 번째 티어 오른 이 높이의 80%가 또 세 번째 티어 오른 높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 두 번째에서 계산하기 쉬운데, 왜? 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대강 세 번이니까 두 번 정도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풀이 과정을 적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티어 오른 공의 높이는 20m의 80%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20m의 80%. 그렇죠. 이렇게 이니 바로 20m 곱하기 80%인데 100분의 80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요. 바로 16이 나옵니다. 16m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티어 오른 공의 높이는 20이 아니라 무엇? 그렇죠. 바로 16m의 80%이니 이 20을 지워주시고 그대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선생님 먼저 계산해 보니까 12.8m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안을 적을 때 세 번째 티어 오른 공의 높이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바로 12.8m의 80%이니 어떻게 계산합니까? 12.8 곱하기 100분의 80 혹은 0.8이라고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해서 10.24m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답 10.24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단계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는 것까지 이 문제를 풀면서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지난달에는 사과가요 5개 5,000원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4개에 4,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는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지난달 사과 한 개의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5,000 나누기 5는 얼마입니까? 자, 그렇죠. 1,000이죠. 그래서 이거이니 지난달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달에는요. 4,800 나누기 4는 1,200이니 이번 달에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200원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1,200에서 1,000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200이 나와요. 이거이니 이번 달 사과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서 2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오른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고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1,000원에 대해서 200원이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분의 부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약분이 됩니다. 얼마? 20이 되겠죠. 해서 20%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 바로 200원이 올랐고 20%가 올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단계를 나눠서 푸는 것이 좋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서 자, 다음에는 단원을 확인해보는 평가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문제는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 분수.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백분율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짜잔! 모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00을 곱해주고 계산이 나온 결과에 퍼센트를 붙여주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지한이네 교실에서 필통을 주었어요. 지한이네 반 학생 중에서 파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35%, 노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0%, 초록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0%, 그리고 검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한이가 준 필통이 노란색이 아닐 가능성은 몇 %일까요? 일단 노란색일 가능성은 20%이죠. 그런데 노란색이 아닐 가능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바로 100에서 20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 색깔들일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80이 나오죠. 그래서 80%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한 문제 보면요. 이어서 보면 지한이가 준 필통이 흰색일 가능성은 몇 %일까를 묻고 있습니다. 35와 20, 40과 5를 더하면요. 얼마가 되나요? 바로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한이네 반에는 흰색을 가지고 있는, 즉 흰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0%다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속력은요, 무엇 나누기 무엇, 간,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었고요. 인구 밀도는 인구 나누기 넓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용액의 진하기는 무엇 나누기 무엇이었을까요? 소금물의 진하기는 소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 즉 소금물의 양이었죠. 아차차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 문제는요, 짜잔, 요거였어요. 밑변이 45cm인 삼각형을 80%로 축소하였는데요. 이때 밑변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5 나누기 100분의 80을 했더니 45보다 더 큰 수가 나왔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에다가 100분의 80을 곱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소금물을 만들었는데요. 비커에 만들어진 소금물의 진하기가 몇 %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 85g에 소금 15g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퍼센트 용액의 진하기를 풀어 주었습니다. 맞는 걸까요? 혹시 실수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 실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이트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검색창에 EBS 초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단원과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원의 넓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이번 달의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200원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1,200에서 1,000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200이 나와요. 이거이니 이번 달 사과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서 2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몇 %가 오른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고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1,000원에 대해서 200원이 몇 %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체분의 부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약분이 됩니다. 얼마? 20이 되겠죠. 해서 20%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
바로 200원이 올랐고 20%가 올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단계를 나눠서 푸는 것이 좋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서 자, 다음에는 단원을 확인해보는 평가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주 나오는 문제는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 분수.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백분율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짜잔! 모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00을 곱해주고 계산이 나온 결과에 퍼센트를 붙여주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지한이네 교실에서 필통을 주었어요. 지한이네 반 학생 중에서 파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35%, 노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0%, 초록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0%, 그리고 검은색 필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5%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한이가 준 필통이 노란색이 아닐 가능성은 몇 %일까요? 일단 노란색일 가능성은 20%이죠. 그런데 노란색이 아닐 가능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바로 100에서 20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 색깔들일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80이 나오죠. 그래서 80%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한 문제 보면요. 이어서 보면 지한이가 준 필통이 흰색일 가능성은 몇 %는 코코아를 뒤로 하고 소금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소금과 물을 더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주었는가 하면요. 바로 물 70g에다가 소금 30g을 넣어서 소금물 100g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잘 보셔야 하는 것은요. 요겁니다. 용액의 진하기는요. 그냥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물의 양 나누기 소금? 아니면 소금의 양 나누기 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의 양 나누기 물은 비슷한데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을 배울 때 부분 나누기 전체, 전체분의 부분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부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물이 아니라 전체, 즉 소금과 물이 합쳐진 전체인 소금물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용질이라는 말을 쓰죠. 용질의 양,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이라는 것은 무엇? 용액이죠. 용액의 양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용액은 무엇? 그렇죠. 소금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용액의 진하기를 구해볼게요. 일단 소금의 양은 30, 그러니까 30 나누기 물 아니고요. 소금물인 100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하기는요, 대부분 퍼센트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3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상온, 그러니까 섭씨 15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초당 340m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의 분속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분에는 얼마를 가는 것일까요? 340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2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에 2400m를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분 60km라고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C자를 앞으로 가져와서 시속 60km라고 읽기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인구 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구 밀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구 밀도? 밀도라는 건 뭔가 모여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넓이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는요. 이렇게 좀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팔다리 그려줄까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이 있고 같은 공간에 세 사람이 있다. 인구 밀도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 맞아요. 이 공간을 한 사람이 쓰는 것과 이 공간을 세 사람이 써야 한다. 인구 밀도가 이쪽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의미가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인구 밀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1제곱킬로미터. 이 공간에 사는 평균 인구를요,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사람이 몇 명 사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인구 밀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명이 살고 있다. 그럼 500명 하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속력에서 배웠던 그 표시와 비슷하게 사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킬로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의미는요. 1제곱킬로미터 공간 안에 500명이 살고 있어요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1제곱킬로미터 당이라는 말 써줍니다. 당 500명이 살고 있구나. 500명이다 라고 읽어줍니다. 다시 1제곱킬로미터 당 500명이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2제곱킬로미터라는 공간 안에요. 그렇다면 1제곱킬로미터 안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제곱킬로미터 안에 1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양 나누기 소금? 아니면 소금의 양 나누기 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의 양 나누기 물은 비슷한데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을 배울 때 부분 나누기 전체, 전체분의 분분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부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물이 아니라 전체, 즉 소금과 물이 합쳐진 전체인 소금물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용질이라는 말을 쓰죠. 용질의 양,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이라는 것은 무엇? 용액이죠. 용액의 양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용액은 무엇? 그렇죠. 소금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용액의 진하기를 구해볼게요. 일단 소금의 양은 30, 그러니까 30 나누기 물 아니고요. 소금물인 100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하기는요, 대부분 퍼센트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3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상온, 그러니까 섭씨 15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초당 340m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의 분속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분에는 얼마를 가는 것일까요? 340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2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에 2400m를 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분속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400m 하고 분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속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00m를 킬로미터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소수점을 왼쪽으로 3칸 이동해 주면 킬로미터가 되죠. 20.4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0.4킬로미터 하고 5시간 동안 얼마를 갔다, 또 3시간 동안 얼마를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왠지 기준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km를 가는데 나는 4시간이 걸렸어. 이것과 400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 라고 말한다면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요걸 딱 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200km를 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200 나누기 4를 해주면 50이 나오죠? 그래서 1시간에 50km를 갔구나. 이 경우에는 약 50km를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1시간에 80km를 간 이쪽이 더 빨리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속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시간과 거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썼던 건 200km를 4시간으로 나누어서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 식 그대로 한번 녹여내보면 좋은데요. 간 거리를 나눠요. 무엇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 200km 나누기 4시간 해서 나온 것이 50이었죠. 50, 이것이 바로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고 끝나면 안 되죠. 단위를 적어야 하는데요. 단위는 어떻게 적냐? 자, 보면 거리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라는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를 시로 나누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위를 적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시로만 나누면 분, 초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럴 경우에는요. 분으로 나누면 되고 초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단위가 바뀌겠죠. 분, 초로 바뀔 거고요. 또 킬로미터 대신 선생님 미터나 센티미터를 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들어가는 단위에 들어가는 단위가 바뀌어질 겁니다. 속력의 단위에 들어가는 거리의 단위가 바뀔 텐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짜자잔, 시속, 분속, 초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방금 배웠던 그 내용을 살짝 정리해 둔 것인데요. 짜잔, 보시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것은 6 나누기 2예요. 그럼 6을 구하려면 2와 3을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하기와 소금물을 곱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20%를 300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00 곱하기 20%라는 것은 100분의 2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자, 약분하면 3 해서 60g의 소금이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소금물 500에다가 곱하기 얼마? 15%니까 100분의 15를 곱해주면요. 짠짠,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5 곱하기 15 해서
75g의 소금이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는 소금물은 바로 나가 되겠죠. 진하기와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이 문제에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서술형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러 가보는 시간입니다.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서 사실은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차근차근 푸는 방법, 그리고 풀이 과정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러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공이 있어요. 이 공이 있는데 어떻게 아래로 떨어뜨렸대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은요, 다시 튀어 올라요. 얼만큼? 떨어진 높이의 80%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짜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을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세 번째로 튀어 올라왔을 때 공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요만큼 또 올라오겠죠. 두 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요만큼 또 올라오겠죠. 자, 세 번째 튀어 올라온 이 높이를 구하라 라는 것인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높이의 80%가 첫 번째 튀어 오른 높이, 그리고 그 높이의 또 80%가 두 번째 튀어 오른 높이, 세 번째 튀어 오른 높이는 이 마지막으로 계산했던 두 번째 튀어 오른 이 높이의 80%가 또 세 번째 튀어 오른 높이가 돼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맛있는 코코아를 뒤로 하고 소금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소금과 물을 더해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주었는가 하면요, 바로 물 70g에다가 소금 30g을 넣어서 소금물 100g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용액의 진하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잘 보셔야 하는 것은요, 요겁니다. 용액의 진하기는요, 그냥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물의 양 나누기 소금? 아니면 소금의 양 나누기 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의 양 나누기 물은 비슷한데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비율을 배울 때 부분 나누기 전체, 전체분의 부분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부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물이 아니라 전체, 즉 소금과 물이 합쳐진 전체인 소금물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학에서는 용질이라는 말을 쓰죠. 용질의 양,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물이라는 것은 무엇? 용액이죠. 용액의 양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 용액은 무엇? 그렇죠, 소금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소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용액의 진하기를 구해볼게요. 일단 소금의 양은 30, 그러니까 30 나누기 물 아니고요, 소금물인 100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하기는요, 대부분 퍼센트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바로 3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용액의 진하기는 용질의 양 나누기 용액의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상온, 그러니까 섭씨 15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일반적으로 초당 340m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의 분속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분에는 얼마를 가는 것일까요? 340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계산하면 24,4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에